전산회계 2급 강의를 맡게 된 김택진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회계 순환 과정과 T계정에 의한 정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품 계정의 기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 듣게 될 내용은 상품 계정의 기장법입니다. 원래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 부분이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 부분입니다. 물론 투자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채, 차입금, 자본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있지만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재고자산, 그 중에서도 상품.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제 제품까지 다루지만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 계정을 다루게 됩니다. 도소매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상품 계정의 기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계정의 기장 방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심을 가지실 분이 계시는데요. 상품 계정은 사실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상품 계정과 관련해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말 재고 사항, 즉 기말 정리 사항이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혼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시험에서 보면 제가 어떤 차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차수에서 한 번은 이론 시험에서는 상품 계정에 대해서 3분법이 시험에 나왔고요. 똑같은 회차에. 그리고 실무에서는 2분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3분법, 2분법 하니까 좀 혼동이 되실 텐데 원래 이게 실무, 즉 실기시험이죠. 전산회계에서 실기시험은 무조건 2분법입니다. 이거는. 회계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2분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또 실제로 회계 원리 같은 데서는 3분법을 위주로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자, 3분법, 2분법은 무슨 얘기냐면요. 상품 계정에 대해서 3개로 분류해서 쓰고 있으면은 3분법. 그 다음에 상품 계정에 대해서 2개로 분할해서 쓰고 있으면 2분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상품 계정에 대해서 1개의 계정 과목만 쓰고 있으면은 1분법이에요. 통상 우리가 1분법을 혼합 계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산회계에서는 혼합법은 설명이 없고 시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3분법과 2분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품 계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1분법, 2분법, 3분법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1분법, 2분법, 3분법 이렇게 나왔죠? 예. 자, 1분법은 그렇죠. 계정 과목을 상품 하나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초재고도 쓰고 매입도 쓰고 매출도 쓰고 기말재고도 쓰고 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1분법이에요. 그리고 2분법은 상품 계정과 매출 이렇게 2개를 쓰는 겁니다. 2개.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품과 상품 매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3분법은 어떻게 되냐면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3가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3가지로. 근데 2분법은 실무에서 쓰고 있어요. 실무에서. 실무적으로. 그리고 3분법은 이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통상 회계 원리를 설명할 때 3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가지가 전부 다 다르죠. 계정 과목이.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상품 계정에 대해서 상품 판매할 때 상품 매매이익을 상품 판매할 때마다 분기해서 분류해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분기법. 그렇게 하지 않고 상품 매매이익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매출액 총액으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결산기말에 가가지고 매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기법이에요. 이게 분기법, 총기법도 각각 원칙이 다릅니다.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분기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총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죠.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즉 뭐냐면 총기법을 계산하는데 그렇죠. 2분법과 3분법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3분법과 2분법이 어떻게 다르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상품 계정에 대한 기장 방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자, 우리가 예제를 갖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3개가 나옵니다. 자, 기초상품 500개. 전기요리죠. 전기에서 넘어온 거예요. 상품 매입이 1000개. 그 다음에 상품 매출 800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에 1월 1일 날 법인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냥 1월 1일 날 기초 창고에 기초 재고가 500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500개는 한 개당 1000원씩 사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여러 개가 매입 거래가 여러 개가 일어났겠지만 그냥 매출 그냥 매입 하나로 통칭해서 하나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기중에 1000개를 매입했다. 1200원에 매입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기중에 매출을 800개를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00개씩 팔아가지고 160만 원을 받았다. 요 3개 거래를 가지고 저희가 1분법에 의해서 분기법과 총기법, 그 다음에 2분법, 3분법을 비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이 이제 기초에 500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00개를 사와서 1500개가 됐는데 매출할 때 800개를 팔 때 우리가 이 상품에다가 전부 다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물건을 팔면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품 흐름을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꼬리표대로 얼마짜리 팔았구나 해서 전부 다 그 원가 계산해서 매매이익을 계산하면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00개가 물건 팔면 800개면 어떻게 팔렸죠? 500개가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개 중에 300개를 팔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남은 거라고 계산한다면 우리가 700개는 뒤에 사온 1200개 중에서 남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선입선출법인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상품에 대한 흐름을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예제를 이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에 대한 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기초상품은 뭐 분계가 없죠. 그냥 기초에 있는 거니까. 자, 상품 매입에 대한 분계는 이렇게 나오겠죠. 상품이 120만 원 들어왔고요. 12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이 120만 원 나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출할 때. 자, 매출하면 어떻게 되죠? 160만 원에 매출했잖아요. 현금을 가정했으니까 일단 16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분기법을 가정했지 않습니까? 분기법을 먼저 하면 분기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상품 매매 이익을 그렇죠. 거래 때마다 각각 분기해서 각각 분류해서 기록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원을 갖다 팔 때 여기서 원가를 계산해서 얼마가 원가고 얼마가 남은 날을 계산해서 분계를 하는 거. 이거 분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입선출법 가정했으니까 800개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500개가 그렇죠. 1000원짜리로 나갔고 그 다음에 300개는 1200원짜리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이 상품에 대한 원가는 86만 원이 되겠네요. 86만 원. 그러면 160만 원에서 우리가 원가를 86만 원을 빼니까 그렇죠. 매매이익은 74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하는 거 이게 바로 1분법에 의한 분기법의 말하자면 회계처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기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기중에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되죠. 정기월 이제 올라갔고요. 그 상품 계정은 하나를 쓴다고 그러지 1분법이니까 모든 걸 여기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살 때도 팔 때도. 현금 120만 원 사온 거고요. 이거는 파는 거잖아요. 그죠? 파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T계정.
밀고 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남의 거 밀고 자기 거 들어가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그렇죠? 상품 매출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 쓰니까. 계정금 하나 쓰니까. 현금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기중의 기장은 이렇게 됩니다. 붕괴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팔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60만 원이니까 대변에 매매이익 74만 원하고 현금 86만 원이 두 개가 이제 기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보면 창고에 들어가서 기말 재고를 보니까 기말 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기말 재고가 700개가 남겠죠? 700개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50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00개를 사왔으니까 1500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개를 팔았습니까? 800개를 팔았으니까 700개가 남았겠죠. 그리고 700개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온 거에서 남은 거죠. 그렇죠. 선입선출법이니까. 그러니까 8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 84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할 때 결산 정리할 때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죠? 기말 정리 사항에 그렇죠. 상품 기말 재고액은 얼마다 이거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품의 기말 재고액은 84만 원이다. 이렇게 딱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붕괴를 딱 하죠.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붕괴합니까?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붕괴해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붕괴할 거예요. 그렇게 붕괴하는 거는 무슨 방법이냐면 이분법에 의한 붕괴입니다. 그게.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뭐 이유를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자동으로 외워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알고 하시는 분은 더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3분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기말 재고가 얼마다 할 때 아주 복잡하죠. 어떻게 붕괴합니까? 상품 매출원가 상품 그렇게 붕괴합니까? 아니죠. 3분법은 기말 정리사항 붕괴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그렇게 우리가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상업부기 볼 때 혼돈을 많이 한 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차변에 이게 매입이야, 대변에 2월 상품이야. 이게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게 유사한 거 두 개는 말이죠. 잘 안 외워져요. 보면은. 아예 다른 거면 외워지는데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그게 한번 이게 혼돈이 오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매입이 먼저 오는 건지 2월 상품이 먼저 오는지 굉장히 기억이 안 오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머리에 담고 있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그냥 막 외우다 보면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법에 의한 일분법에 의하되 분기법에 의한 기말재고 정리사항은 없습니다. 기말정리사항 붕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이미 그렇죠. 매출할 때 상품 매매이익이 분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매매이익도 다 맞거든요. 기말재고도 맞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예. 기말재고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자, 요게 기중에 붕괴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정리사항이 84만 원 얘기는 이거를 갖다가 차기율로 해서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차기율로 넘겨줘요. 상품 계정에서. 그럼 여기다가 차기율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84만 원. 84만 원 쓰면은 84만 원 쓰는 거 이거 붕괴하는 게 아니에요. 기말정 재고상을 여기다 차기율을 써갖고 정기율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넘겨주기 쓰는 거니까 넘겨주면서 대차변을 딱 보면 일치하거든요. 이걸 끝입니다. 대차변이 끝났죠. 일치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이익만 그렇죠. 이거는 자산계정 과목이니까 이제 차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영미식이나 대륙법에 의하되 통상적으로 그 영미식으로 차기율로 넘겨주는 거니까 정기율로 넘겨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매매이익은 손익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이익이 어떻게 돼요? 손익 항목으로 대체돼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장부 마감인 거예요. 기말정리사항이 없잖아요.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말정리사항이 없어? 붕괴가 없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총기법으로 한번 볼까요? 똑같이 상품 계정 하나만 쓰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붕괴가 있는데 역시 똑같이 상품 계정을 씁니다. 쓰는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현금이 매매이익하고 분리돼서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전체 매출액 총액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총기법인 거예요. 매매이익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가서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기말 재고는 역시 똑같아요. 84만 원 이건 뭐 요지부동 아닙니까? 선입선출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84만 원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렇죠. 요게 기중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84만 원을 차기월로 넘겨주게 되면 장부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자, 여기 차기월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넘겨주는데 지금 대차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한 군데 여기 뭐예요? 그렇죠. 금액이 모자라요. 예를 들면 여기 74만 원이 모자르네요, 모자라. 이 모자르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바로 매매 이익입니다, 이게. 매매 이익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50만 원을 있었고 120만 원에 사와서 17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품은 원가로 나간 건 얼마죠? 그렇죠. 원가로 나간 건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요걸 빼니까, 그렇죠. 여기서 요걸 빼니까 어떻게 되죠? 매출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 뺀 거잖아요. 여기서 요거 더하고 뺀 거를 여기서 빼니까, 그렇죠. 매매이익이 74만 원이라는 거야. 이걸 갖다 복잡하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이렇게 차기율로 넣어보면은 금액이 딱 비게 돼 있어요, 이게. 요게 분계입니다, 요게. 요건 뭐죠? 그렇죠. 이익 난 거죠, 그만큼. 예, 매매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분법에 의해서 총기법으로 계산할 때 기말재고사항은 어떻게 되나? 그렇죠. 상품의 기말재고액은 84만 원이다 하고 딱 문제가 주어지면 기말정리분계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매매액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1분법, 2분법, 3분법이 전혀 분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시면 상품의 기말재고는 84만 원이다가 뭐예요? 기말정리사항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동일한 문제였을 때 분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계가. 예, 분계가 다 다릅니다. 예, 바로 1분법을 쓰면은, 그렇죠. 1분법을 쓰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분법을 쓰면은 차변의 상품, 그렇죠. 과목은 제가, 금액을 생략하겠습니다. 대변의 매매이익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 바뀝니다. 1분법은 이렇게 기말정리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마감을 이제 한번 제가 해보고요. 자, 3분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중의 분계는 우리가 3분법은 세 가지를 쓰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되면 기중에는 3분법은 세 가지 쓰죠.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 세 개를 쓰는 걸 3분법이라고 그래요. 자, 3분법인 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중은 기초분은 2월 상품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은 현금에다 기록을 하고, 매출은 대변에다 기록을 하죠. 이렇게 세 개 과목을 쓰니까요. 여기 기중분계인데,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의 기말재고액이 얼마다 하고 우리가 딱 주어졌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역시 84만 원.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계를 할 것이냐. 역시 계정을 마감해보면 분계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계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2월 상품에는 기초분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계정에는 매입분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계정은 매출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게 기중분계예요. 요게. 자, 이제 기말재고가 84만 원이면 기말재고는 2월 상품이죠. 2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왜? 2월 되는 상품의 기초분과 기말분은 2월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을 하나 쓰니까 요게 차기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차기월로. 그러면 이 계정 과목에다가 여기다 차기월 해가지고 84만 원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84만 원을 써주고 이거를 정기월로 넘겨줘야 되니까 장부 마감을 딱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장부 마감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차액이 어떻게 생깁니까? 안 생기죠. 물론 제가 여기서 130만 원을 써놨지만 사실은 이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 84만 원 갖고는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감하기 위해서 전기분과 기말재고를 매입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매입 계정에 넘겨줘서 매입 계정에서 말하자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3분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기월분을 이쪽에다 넘겨주고 차기월분을 이쪽에다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매입 2월 상품. 이게 기초 50만 원을 매입으로 넘겨주는 분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T계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매입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요 분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차기 유월분을 넘겨주는 분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84만 원을. 그렇죠? 여기다 넘겨줘야 되죠. 어떻게 넘겨주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넘겨주죠. 이렇게. 예,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예, 133만 원 마감이 끝났습니다. 2월 상품은. 자, 매입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저 2월 상품에서 요게 뭐죠? 기초분 넘어온 거고, 요게 기말분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시 요거하고 요거 차액은 뭐죠? 그렇죠. 요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게 바로 뭐냐면 매출 원가거든요. 네, 매출 원가예요. 여기서 계산되는 매출 원가와 여기서 계산되는 매출액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손익계정에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매매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86만 원이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으로. 매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매출 계정이 손익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매출 계정이 손익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익 계정에 결국 160만 원과 86만 원의 차이는 그렇죠. 결국 매매익 74만 원 계산돼서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2월 상품은 차기로 2월 되고 손익 계정은 손익 계산서로 가서 손익 계정으로 마감이 되고 해서 상품 계정 3분법에 대한 기장법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3분법일 때는 분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다르죠. 3분법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법은 자, 여러분 보시면 매입 그렇죠. 네, 2월 상품 그 다음에 2월 상품 매입 이렇게 되죠. 네, 분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그렇죠. 2분계하고 2분계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상품 계정을 갖다가 기장을 해서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분법이 나옵니다, 이분법. 자, 이분법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이분법은 뭐라고요? 그렇죠.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자, 역시 기준 분계는 똑같습니다. 근데 상품 계정은 두 개를 쓴다고 그랬죠? 상품 계정과 상품 매출 계정 두 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역시 기준 분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또다시 기말 재고가 84만 원이다. 딱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이제 역시 계정을 마감해 보면 다 나와요. 마감해 보면. 자, 역시 뭐예요? 차기월 여기다 쓰겠죠. 네. 84만 원을 2월 시켜주기 위해서 씁니다. 쓰면은 역시 금액이 비죠. 그만큼. 얼마만큼 빌까요? 그렇죠. 상품 매출원가만큼 비는 거예요. 딱 86만 원만큼 빕니다. 그럼 이 86만 원 매출원가를 상품 매출원가를 넘겨주는 분계가 요 분계면서 요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말정리 분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전산회계 2급 실기시험 볼 때 결산분계 기말 재고액은 얼마다 하면 딱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품 매출원가 나왔고 결국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원가가 다시 손익계산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손익에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결국 매매이익이 계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부가 마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계정의 원리인데요. 자, 한 번 더 보면 여기에서 1분법, 3분법, 2분법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2분법 보겠습니다. 자, 2분법은 분계가 어떻게 되나요? 2분법은 조금 아까 봤지만은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분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되죠? 상품 이렇게 분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품 계정 거래, 똑같은 거래를 가지고 한 가지 거래고 한 가지 기말 재고액이 84만 원 똑같은데 기말 수정 분계는 전혀 모양이 다르죠. 네, 모양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는 이 분계는 그렇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바로 저런 원리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3분법은 이론에서 시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다만 요건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요 1분법은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1분법 혼합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혼합법은 저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전산회계 2급 시험을 볼 때는 이론 시험에서는 3분법으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상품 개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품 개정 관련해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요,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물량 흐름의 가정 있지 않습니까? 물량 흐름의 가정. 이게 시험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게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원가 계산하는 것 중에서 취득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고, 우리가 매입 원가라고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매입 원가 계산하는 부분. 그렇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조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결산 수정분계거든요. 수정분계.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금방 배웠으니까 좀 생략하기로 하고, 요 물량 흐름의 가정에서는, 여기서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걸 강의할 시간은 없고요. 매입원가는 여러분들이 운반비.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그렇죠?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품 개정에서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상품 개정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여기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 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상품 개정에 대한 기장 방법과 그리고 기말 수정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 드렸는데요. 상품 개정은 상당히 이제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일분법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3분법과 2분법을 차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상품 개정은 문제가 나왔을 때 혼돈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품 개정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